지금부터 2023년 산림드론 미래발전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세미나는 유튜브와 그다음에 줌으로 인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질문과 그다음에 그 댓글로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또 질의응답을 또 하는 걸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에 앞서서 여기 참석해주신 그 발표자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블로 항공의 정도구 사업이사입니다. 테이슨 김용호 대표십니다. 웰컴 드론. 웰컴. 안 오셨어요? 아, 예. 웰컴 드론 최용진 대표입니다. 그리고 하늘숲 엔지니어링 손병택 대표님. 지금 아직 자리. 예. 자, 오늘은 그 사회를 그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활한 그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김정은 그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 안보전략센터 연구센터의 그 김정은 소장님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소장님. 예, 그리고 산림항공 과장 김항송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산림항공 본부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참석을 하진 않고 줌으로 실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림항공본부 고기원 본부장입니다.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지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들 참석하신 분들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없이 또 산림항공본부에 출근하면서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막판에 걸리게 됐네요. 건강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개최하는 산림드론 미래발전 세미나, 저희가 21년도부터 드론과 관련된 행사 또 실증 실험들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좋고요. 조금 더 우리 산림드론이 대내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좋은 정보들, 기술들 받아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연사들 4분 모셨는데 관제 시스템, 또 통합 운영 관제 플랫폼, 또 드론을 통해서 화물 운반 이런 사례들 발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산림 사업, 또 산림 관리의 디지털화 4가지 분야에서 발표를 또 하시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진진하고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드론이 각 분야에서 또 활발하게 또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인천 송도에서 개최가 되는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서도 그 면모를 보실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의 고민들, 그런 발전 사항들을 산림 드론에 끌어들여서 산불, 또 병해충 관리, 또 광범위한 지역의 산림 보호 이런 그 산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드론의 활용도를 산림 관리에 적절하게 쓰는 그런 모델이 구축되리라고 봅니다. 21년도 이후에 산림 드론과 관련돼서 본부에서는 뭐 2가지 이렇게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 항공 드론과 관련된 세미나 포럼을
매년 개최해서 현재까지 3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좌장으로 계신 우리 중부권 드론 활성화위원회 우리 김정은 사무총장께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그 드론과 관련된 광범위한 포럼은 우리 산림항공부 주관으로 계속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드론의 기술들을 또 직원들한테 배양시키고 또 우수한 기술들을 또 모으기 위해서 드론 경진대회를 작년 또 재작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산림 드론 경진대회는 우리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고 민간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드론의 전문가들, 관계자들도 모시는 그런 경진대회 파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산림 드론이 다른 분야와 또 손을 잡고 발전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진지한 토론회에서 또 네 분의 프리젠터 또 이분들의 토론을 잘 또 이끌어 주실 또 유능한 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좌장님 또 발표자들 잘 경청을 하고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했듯이 플로우뿐만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들 또 아이디어들 제시를 해주면 좀 더 유익한 드론과 관련된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부장님은 계속 이제 줌으로 여기 회의에 계속 참석하시고 또 질의응답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이 산림 드론의 지금 그 활용과 그다음에 Q&A를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발표자들한테 한번 제시를 하는 저희의 그 현재와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제시를 하는 식으로 식전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340대 정도의 드론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같은 재난재해 대응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산림 경영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공본부는 50대 드론을 운용 중에 있고 주로 산불 진화, 또 산불 정찰, 또 조종자 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항공본부는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산림항공 드론 비행 훈련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년도 12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매년 40명의 드론 조종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종 드론 조종자 60명 등 총 84명의 전문 드론 조종 인력을 양성을 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를 헬기를 주로 이용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기는 야간에 임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좀 메꾸기 위해서 드론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론의 이륙 중량은 산림항공본부가 갖고 있는 게 48kg입니다. 48kg인데 저희가 쓰고 있는 압축 에어로졸은 12.5kg 정도 드론에 달아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들을 앞으로 좀 늘리는 게 과제이고요. 또한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의 규모 또 확산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연화상 카메라를 장착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진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는 야간에 또 상황 파악 또 에어로졸 살포를 위해서 드론 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화물 운반 드론을 또 한 사례가 있고 또 드론을 이용한 약재 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물 운반을 통해서 산불 진화 인력들, 또 장비를 또 지원하기 위해서 21년도 6월 달, 또 금년도 23년도 2월 달에 드론을 활용해서 진화 장비, 또 진화 인력이 필요한 비상식량 운반 실증 실험을 주간, 야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약재 방제를 드론을 활용해서 한 적이 있는데 22년도 5월 달에 국립산림품종센터 최종림이 있습니다. 잣나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드론 방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용하는 드론은 공공 목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안전법상 적용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나 또 야간 비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임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면한 과제도 있습니다. 이륙 중량을 높이는 게 드론에 있어서는 필요하고요. 최대 150kg까지 이륙 중량을 좀 늘릴 수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드론을 통해서 이륙 중량 늘리고 또 드론의 이륙 중량 제한치 150kg를 또 뛰어넘는다고 하면 무인 항공기가 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산불 등 재해 관리에도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기술들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산림항공본부장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드론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조종자들 어려운 사항들, 현황들을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에서는 드론 관련한 민간 연구자들 또 기업 기술자들을 초청을 해서 드론 포럼을 여러 차례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 민간의 기술들 전문가들의 그런 연구 성과들을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갖고 있는 산림 드론의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또 방안을 또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에는 지상 인력과 드론에 의존하여 진화를 실시합니다. 장시간 진화를 실시하는 진화대원에게 비상식량과 의약품을 비롯해 추가적인 진화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호이스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데 드론에 장착이 어렵고 최대 이륙 중량 한계로 고중량의 장비를 운반하기에는 현장 운용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넓고 험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산림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사업지를 구획하여 효율적으로 숲 가꾸기, 도림, 벌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밀 항공 측량을 통해 산림 제적, 병해충, 수종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압축 에어로졸을 분사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있지만 산불 현장의 특성상 추위와 강풍으로 조종의 어려움과 배터리의 급속 방전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핫팩과 배터리 온장고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불 현장의 추운 날씨와 강풍 그리고 리튬 폴리머의 배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상황 파악과 진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 음영 지역 또는 고압선이 한제한 지역의 경우 실시간 영상 전송에 불과해 산불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산림 그 드론의 그 운영 사례와 그다음에 사전 질문을 좀 큼지막 걸로 좀 몇 개를 뽑아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이제 세미나를 이제 실시를 할 건데요. 이제 마이크를 이제 좌장이신 김정현 소장님께 넘겨드리면서 그 원활한 발표, 그 세미나를 진행을 위해서 그 발표 시간은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받은 중부권 드론 활성화위원회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안보전략연구센터의 그 연구소장 겸 원주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산림드론은 아까 우리 고기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실험과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그 한 5년 전만 해도 초기에는 정말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산림항공본부의 부단한 노력, 거기에 여러 그 직원들과 또 진화대 비롯해서 또 조종사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게 세미나를 할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산림 드론 또 이 산림에 대해서는 거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지금 보신 것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어떤 해답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발전에 또 산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그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진행은 네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그 질문은 모든 그 세미나 그 강의가 다 끝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좀 더 좀 내용도 좋고 또 오늘 이렇게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약 한 200명 정도가 참석해 계신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200명 정도의 분량의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그 모시겠습니다. 파블로 항공하면 뭐 우리 군집 비행으로는 아주 굉장히 국내에서도 유명하고요. 향후 해외에서도 유명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관제 시스템 및 군집 비행 기술 활용입니다. 우리 파블로 항공의 정덕구 사업이사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200분의 박수 소리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블항공에서 사업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정덕우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앞에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 영역을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하는 글로 할 거고, 마무리할 때 우리가 산림항공본부랑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한 페이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보통 그 파블로 항공 하면은 이름부터 되게 생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파블로 항공은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천재적인 화가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왔고요.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항공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 파블로 항공하면 군집 비행 기술과 팜넷으로 불리우는 통합 관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 영역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사업화에 성공한 부분이 드론 아트쇼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그 공연을 보신 분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이제 총 3개 회사가 군집 비행으로 공연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두 번째로 불꽃 공연을 같이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드론 배송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저희도 투자 시장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 봬도 내 머리 위로 아직 드론이 물건을 나르지 않는데 과연 배송이 되냐? 네,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가평 지역에서 7월 13일부터 서비스를 해서 현재까지 계속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으로는 다들 또 생소한 신사업 분야가 UAM입니다. 그래서 UAM이 그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메이저 컨소시엄사의 스타트업 중에 유일하게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LG U+, GS건설, 카카오 모빌리티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는 파트너사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군집 비행 기술에 대한 활용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국방부로부터 많은 오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기술이사님과 연구소장님과 함께 군집비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방산업도 진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팜넷이라고 불리우는 교통관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드론 관제 시스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인천공항의 접근 관제소랑 연동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실제 이제 드론 관제 시스템이 ATM이라고 불리우는 기존 유인기의 관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구나를 검증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ATM 그 밑에서 운영하게 될 UAM, UATM, 그리고 드론, UTM 이런 게 모든 게 관제가 되면서 실제 현재는 자율주행 트럭 그리고 지상 로봇, 현재 자율주행 선박, 소형 선박까지도 저희 관제 시스템에서 올려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집 비행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어제 아트쇼처럼 하는 거를 군집 비행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드론이 뭐 100대, 200대, 300대, 5,000대 뭐 이렇게 나르는 게 군집 비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군집 비행이라고 하는 건 한 대한테 저희가 이제 오퍼를 하면 나머지 그 한 대를 추종하는 다른 50대, 100대, 1000대는 그 첫 번째 드론을 보고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에 따른 해당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코어 테크놀로지로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업 영역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국토부 UAM 주관하고 있는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산시랑 MOU를 맺어서 부산시 회랑에 대한 상공전파 품질 테스트 그리고 부산시 회랑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저희 지금 현재 드론 UAM 박람회에서도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산 지역에 따른 UATM 관제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UAM 하면서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UAM을 하고자 하지만 이 항공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컨소시엄 안에서는 LG U+가 주간 통신 사업자로서 이 지금 원래는 관제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센터 역할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UATM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UAM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희 파블로항공이 개발해서 공동으로 IP 소유하고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해당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산림항공본부 같은 경우에도 10개의 지소 그리고 1개의 원주 본부가 있는데, 거기 이착륙할 때도 보면은 이제 그 통신 전담하시는 분이 이착륙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헬리패드인데 이 UAM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버티포트 또는 버티패드라고 하는 데를 구성해서 그쪽을 어떻게 오퍼레이팅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을 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UAM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교통관제사라고 하는 사람도 먼 미래에는 완전 자동화가 되면서 실제 사람이 개입하는 걸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티포트, UAM, 운항관리 시스템이 모두 다 자율적으로 하나의 실시간으로 통신화되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개발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시간성 또는 정보의 호환성을 포함해서 이거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물류 배송 사업을 또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요. 해상 비행에서는 최장거리 비행 기록을 저희 파블로항공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심 지역 비행을 실질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청라 지역에 있는 삼형물류라고 하는 센터에서 저희 이제 인천 송도 지역에 있는 도심 지역을 관통하는 비행을 했고요. 총 207회 비행을 무사고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K드론 실증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랑 같이 수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시고 운용하시는 분들도 공공의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계신데 각각의 그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약간 도로명 주소처럼 정부에서는 주소와 체계를 지금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소지를 같이 찍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때 어떻게 이착륙을 하고 어떻게 회랑을 관리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해서 이제 LX랑 같이 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사업은 영역은 작년에 가평 지역에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령 지역이랑 영월 지역에서 추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나중에 뭐 산림항공본부를 위한 것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지만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도서 대차가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행이 되는데 이제 필요한 그 시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게끔 하는 도서 대차 서비스를 드론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가평 센터를 오픈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저희 휴대폰에서 올리버리라고 검색하시면 드론 배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역은 가평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파블로항공이 한국에서 성장한 회사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드론에 대한 관련 법률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통 우리나라보다 2년 앞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기술이 앞서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고 검증하고 법제화시키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저희 기체의 안전성 테스트 그리고 기체 운영 서비스에 대한 능력 그리고 검증은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도리어 사업화는 제3세계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몽골입니다. 몽골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 지역에서 비행이 안 되는데 배송이 과연 현실화가 되겠느냐라는 이슈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항공청 인원들을 초청해가지고 몽골 지역에서 저희가 테스트 비행을 완료했고 몽골이 약간 우리나라의 서울 정도처럼 도심 지역이고요. 3분 네, 남았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도 비행이 완전 자율이 가능한 승인을 6월 2일자로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공연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실은 군집 비행이라고 하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가장 어떤 사업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항상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미 너무 많은 드론을 잘 운용하고 계신 산림항공본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잘 만들어진 관제 시스템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관제 시스템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외에서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 메인 호스트 드론한테 미션을 주면 나머지 따라가는 드론은 알아서 그 호스트 드론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군집 비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는 개발하지만 뭐 더 큰 사이즈를 위한 기체만을 그런 목적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50kg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항공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 이런 거를 뛰어넘는 실제 항공기처럼 뭐 TC도 받아야 되고 가망 증명 자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예 무인 헬리콥터 또는 UAM 기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제 시스템이랑 이런 군집 비행 기술을 활용하면 사실은 하드웨어인 드론은 교체만 하면 그런 서비스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더 많은 조금 더 확장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 번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상으로 저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좀 이따가 그 네 분이 단상에 올라오시면 그때 받는 걸로 하고요. 부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핸드폰 보면 우리 발표자님들께서는 유튜브 산림항공본부 TV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 파트에 있는 게 있으면 좀 이따가 자연스럽게 좀 준비를 하셔서 말씀을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산림드론 통합 운영 과제 플랫폼입니다. 우리 테이슨의 김영우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슨의 김영호입니다. 네. 식사는 다들 많이 하셨죠? 오늘 200명 넘게 와서 지금 저기 뒤에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 저는 타이머를 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처음에 그 팀장님이 이걸 해줄 수 있냐라고 전화가 왔을 때 뭘 적어야 될지 사실 처음 약간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산림청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거는 벌써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 한 7년 정도 돼서 어 뭐 재선충 방제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초기의 도입부터 사실은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시스템을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게 맞을까라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나 그다음에 향후에는 어떤 방향을 좀 가는 게 사실 업무를 편리하고 업무 필요한 걸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시스템이란 게 아무리 좋아도 쓰지 않으면 그냥 돈 준 쓰레기에 불과하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차량의 내비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많이 쓰시죠? 예. 그냥 원래 달려있던 뭐 저기 예전에 있던 뭐죠? 아이나비 이런 거 많이 쓰세요? 있어도? 잘 안 쓰시잖아요, 사실. 지금 너무 많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거의 주제랑도 사실은 저는 좀 맞다 생각했던 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카플레이를 쓰다 보면 얘는 정말 내가 운전할 때 필요한 거 빼고 정보를 하나도 안 줘요, 사실은. 예. 왜냐면 그 정보만 필요한 거지 나머지 정보는 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거든요, 사실. 내가 똑바로 하는데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되지 뭐하러 그 다른 정보를 줘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사실은 이 산불 드론 통합 시스템도 향후 발전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산림이 정말 많죠. 예, 그래서 한지가 한 62.6% 정도 돼서 가장 효율적인 게 사실 드론이다. 물론 이제 헬기란 좋은 게 있지만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또 그 비용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근데 왜 산불에 또 드론을 많이 써야 될까? 산불이 사실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봐도 실제로 이제 최근에 산불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횟수도 잦아지고 올해만 해도 이제 굉장히 큰 산불이 2번이 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시고 저희도 이제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다 확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 현황들을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산림항공 TV를 저기 구독과 좋아요를 늘 누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이건 영상인데 잠깐만요. 엄청 잘 만든 영상이 있길래 제가 그대로 올렸어요. 산림항공본부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동해시 일원에서 진화대 44명 등 총 67명의 산불 진화대원이 참가, 서울강원 권역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공중진화대 헬기 레펠 및 방화선 구축,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 차량과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진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야간 산불 감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을 능력들을 배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훈련은 항공본부 주관으로 해서 3번의 훈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22년 말 산림항공본부에 새롭게 도입된 산불 진화 차량 2대도 이번 훈련에 동원됐습니다. 이 산불 진화차는 사륜구동의 산악 특수형 산불 진화차로서 13mm 호스를 이용해서 약 2km까지 분사 가능한 고성능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불 드론 운영 관리 시스템 현장 교육도 실시되었습니다. 여기가 불이 강화되고 여기는 다 진화가 된 데인데 잔열 때문에 실시간 다중 드론 영상 전송 및 드론 관제 모니터링 구현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드론의 활용성이 더욱 증대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참 열심히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을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많이 정말 고생하신다 했고요. 자, 그러면 산림 운영을 위한 드론 시스템 종류는 과연 뭐가 있을까? 크게 저는 이제 3가지로 봤습니다. 보시면 촬영이나 측량용 또는 병해충 예찰이나 산사태 대응 같은 데이터 수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업무 용도에 따라서 취급하는 데이터나 그 데이터 활용이 이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불 운영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보통 크게 많이 쓰는 게 어떤 게 있냐? 아마 여기 많이 이제 보셨던 이제 픽스포디라든지 이제 메타쉐입, 그다음에 포토스캔 같이 정사 영상을 만들고 도면화하고, 우리가 이제 항공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설 측량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DJI 테라나 UGS 같이 운용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비행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DJI 플라이트 허브 2 같은 약간 통합 관제 같은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또 GCS라는 얘기를 우리가 사실 많이 듣잖아요. 그럼 GCS랑 또 이 통합 운영 관제의 차이가 뭐냐? 사실 GCS는 어떻게 보면 전투기를 치면 전투기의 콕피트에 있는 시스템 플러스 약간의 정비용 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핵심은 드론 기기 한 대당 하나의 GCS를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DJI의 플라이트 허브나 아니면 고포 같은 앱은 정확하게는 사실 GCS라고称하지는 않고 그냥 조종자용 컨피그레이터 또는 이제 조종료 툴, 이렇게 보시는 게 사실은 좀 더 기술적으로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통합 관제 같은 경우는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론 운영 관제 시스템이 사실은 변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사실 드론과 조종기만 있으면 이게 다 모여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보여봐요. 이거는 이제 뭐 산림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또는 모든 이제 민간이든 업무하시는 데서는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옆에 바로바로 주는 거는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초창기에는 이렇게라도 일단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야, 옆에 좀 편하게 볼 수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들고 요구사항도 점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과도기적으로 CCTV 시스템처럼 연결하면 안 될까라는 게 한 몇 년 전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CCTV 관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영상 처리, 이런 영상을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 CCTV처럼 저장도 하고 얘가 받아줄 수만 있으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관제실에서.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 게 비행 정보나 상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상만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면 기존의 CCTV랑 뭐가 다르냐라는 이슈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냐? 근데 사실은 이제 엄청난 기술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유선 동축이나 네트워크 케이블로 카메라 돼 있던 부분들이 그냥 무선으로 돼 있는 정선 장치랑 통신사 통해서만 전달하는 걸로 이제 바뀐 것뿐이에요, 사실. 그리고 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고속도로의 터널 또는 이제 고속도로 내에 CCTV 같은 경우 시스템들이 거의 저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전부 다 선을 깔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더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산림항공본부 같은 경우는 야간에 굉장히 많이 띄우는데 정보가 부족하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영상도 필요하지만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필요하고, 얘의 뭐 기체 상태라든지 하다못해 위경도 좌표라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근데 그거를 더 중요한 거는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상황실에서도 보고 차량에서도 보고 항공본부에서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게 결국은 운영 관제 시스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림항공본부에 쓰는 시스템에 이제 요거는 이제 7월에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인데, 현재 쓰는 거랑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긴 해요. 지금 이제 사용 중이고 산림청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한눈에 보자. 한눈에 필요한 것만 보고 불필요한 거 다 빼자, 사실. 빼고 내가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뭔가 알려줄 수 있다면 그래야지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앉아서 계속 클릭을 해야 된다면 그때부터 사실은 불필요한 조사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적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보도 그럼 최적화를 하자. 필요한 정보, 비행 영상이랑 위치, 상태, 그다음에 어떤 경로로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정보를 전달해줘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럼 운영 기술도 이렇게 최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뭐
선 연결하고 HDMI 꽂고 뭐 줄줄이 달고 들고 다니지 말고 사실 이제 어제도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는데 통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위성을 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항상 저희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시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그냥 꽂고 키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꽂고 키면 되고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그냥 소화기랑 비슷한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쓰고 안 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술의 최적화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일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산림 산불 드론 통합 관제 시스템은 크게 영상과 위치 전송되고 그다음에 관계자가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전국의 산불을 동시에 좀 볼 수 있어서 좀 서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 기본 정보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황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서 이를 통해서 통합 운영 관리해 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 목적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긴 한데 빨리 공유를 해줘서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사실은. 개미들이 여러 가지 움직일 때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산불 같은 임무를 할 때는 집단으로 지성할 수 있게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스템 도식도인데요. 얘는 그 차이가 거리긴 했는데 사실은 아까 앞에 얘기해드렸던 이제 형태 사실은 정보란 게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퍼뜨려서 얘를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식도가 향후 우리 산림항공본부의 큰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DJI나 뭐 픽서크 여러 종류의 드론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청에서도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그다음에 항공본부 각 청 관리소 등에서 동시에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화면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버전이라서 아마 7월 달 정도에 아마 다 적용이 될 건데요. 크게 좀 개선됐습니다. 왜냐하면 요구 사항들이 우리 김수만 정관님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더 어떤 의견을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교관님도부터 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더 개선이 돼서 사실은 더 쉽게 쓰고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향후는 카메라 활용입니다. 사실 산불 드론에서 물건 나른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정보 획득이라 생각하거든요. 각종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정보 공유를 좀 더 잘하려면 통신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것인지 음영 지역이라든지 통신이 끊겼을 때 또는 끊겼다가 붙겼을 때 그리고 이 상황을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도로이나 물자 배송 같은 부분도 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똑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5톤 되는 화물을 실어야 되면 차에다가 쪼개서 실을 수는 없잖아요. 차 지붕을 날리고 반대로 내가 차를 사서 트럭을 사서 그걸 승용차 쓰면 사실은 기름값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면 그 용도에 맞는 드론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향후에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제라는 게 단순히 모니터링만 보나보다는 업무를 편리하게 업무를 좀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얘를 쓴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얘를 썼는데 아무 도움이 없으면 나의 일만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일 더 생기는 거는 현장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한다고 누가 많이 알아주는 것 아닌데 내가 그냥 이걸 좋아서 이걸 한다는 것보다 얘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 동료의 생명을 구한다든지 또는 더 나은 진화 방안 또는 산불 대응이나 산림 업무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발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산림 드론이 지금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 년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로 바뀌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산림환경부에서의 그 역할이라든지 또 기초 과정에서 지금은 뭐냐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발빠르게 과거에는 그냥 몇몇 곳에서 그 실험을 하던 걸 이제는 산림항공본부에서 실증 테스트라든지 또 적극적인 그 활용 방안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기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그 과장님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산림에서 주로 많이 지금 그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물건 화물 이송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요번에 웰컴 드론 있죠? 예, 오셨죠? 예. 산림 드론 화물 운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에서 온 웰컴 드론의 최용진입니다. 오늘 산림 드론 산림 드론 화물 운반 활용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조금 긴장을 했는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뭐 연역을 말씀드리면 22년도에 충남 공주와 보령에서 한 80헥타 정도 이제 묘목 운송을 진행했고 11월에 강원도 횡성군 산림과 팀장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각 시공업체랑 시공 감리업체 뭐 등 여러 업체가 참석을 해서 시연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1월에 2020년 안동 산불 지역에서 비료 운송도 했고 11월에 추기조림 보령에서 한 15헥타 정도 또 묘목 운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3년 1월에는 울릉도 고로쇠 주머니 운송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제가 울릉도에 직접 들어가 이제 시연을 했고요. 23년 4월에 한 보령 및 충남 지역 내에서 한 100헥타 정도 이제 운송을 직접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충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보령을 중심으로 청양, 아산, 뭐 예산, 어, 또 공주, 청양 쪽으로 이제 주로 제가 운송 작업을 했고 경북 안동에서 비료 운송, 울릉도 수액 주머니, 또 이 외에도 뭐 충북 괴산이나 강원도 쪽에서 여러 업체에서 연락은 왔었는데 사실 일일이 다 제가 대응은 못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임업 노동 인구 감소와 맞물려 이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도 매우 심각하고 묘목과 뭐 표시봉, 소음반을 하면은 작업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입이 어려운 산악 지역에서 드론은 정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차량 운반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노면 슬립과 이제 비가 온 다음 날이나 여러 날에 이제 큰 지장 없이 자유로운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작업자가 저 지게에다가 묘목 박스를 메고 직접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도 제가 처음에 드론을 가지고 갔을 때 드론을 보고 이제 좀 이걸로 가능하겠냐 좀 반신반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날 7분 작업을 할 때 묘목을 혼자 날라가지고 작업 속도를 못 따라올 정도로 작업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는 이 필지 말고 내일부터는 다른 필지를 가야 된다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럼 저 남은 거는 어떻게 나르라고 라는 얘기를 하셨고 드론을 이제 활용해서 운반을 하면 이제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되고 작업자 피로도 감소, 뭐 작업 능률 증가, 드론 한 대로 하루에 최대 한 4헥타 그 이상 할 때도 있습니다. 필지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이것도 제가 충남 공주에서 직접 운송했던 현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이나 이제 완전 벌채를 해서 운송하기 이제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2대로 작업을 했고 이날 한 7헥타 정도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현장이 경사가 좀 끝에가 상당히 이제 심한 상태였는데 뭐 사진상에는 지금 그렇게 표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거리가 한 280m, 고도 한 150m 정도까지 가서 투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7분이 이제 식재를 했던 그 공주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게 아까 이 전에서 전에 봤던 필지 같은 경우는 산 정쪽에 큰 장애물이 없어서 운반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쭉 묘목 나무가 많이 아직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운용하면서 저런 부분에 사고 확률이 매우 높고 좀 신경 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이제 안동 산불 지역 비료 운송했던 부분이고 이날 조금 비행을 좀 무리해서 했었는데 이분이 시공업체 상현님께서 이제 유인 헬기를 불러서 처음에 뭐 진행을 하시려다가 헬기를 못 구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이 부분을 직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한 비료 20kg짜리 150붓 정도 산에 올려드렸고 임도에서도 작업을 했는데 좀 이동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한 1km 정도까지 비행을 해서 운송을 해드렸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 가장 환경이 좀 안 좋고 좀 위험한 곳이었는데 울릉도에서 그 고로쇠 수액 주머니 저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고로쇠 수액 주머니 운송을 했었습니다. 지금 투하 위치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거리가 한 480m 정도 되고 뭐 고도는 조금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좀 높았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여러 업체를 문의를 했다가 이제 현장에 와서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뭐 제가 현장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도를 했을 때 그분들도 이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날 한 3일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돌아갔고요. 여기는 그 강원도 횡성 그 묘목 시연에 아까 그 연역에서 말씀드렸던 그 현장입니다. 강원도 횡성과 그 산림과 그 팀장님이 뭐 적극 추진을 하셔가지고 주관을 했고요. 뭐 산림조합이나 뭐 각 시공 감리업체에서 좀 많이 참석해 주셨었습니다. 이게 운송을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좀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 첫 번째 보면은 저 고리는 제가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브 모터 리틀렉터 기어라는 이제 좀 오래된 장비인데 저 부분에 고리를 묶어서 이제 투하를 하는 방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묘목이 경사가 깊은 곳에서는 심한 곳에서는 투하를 하면 박스가 굴러서 좀 위험하고 그 위치에 이제 두기가 매우 힘듭니다. 근데 저 아래에 있는 고리를 보시면은 저 고리 같은 경우 이제 땅에 묘목 박스가 닿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인 신호나 그런 부분이 전혀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울릉도에서 이제 드랍을 했던 드랍 장치고요. 실제 뭐 서버 기어의 기능은 좀 페이로드가 됐지만 실제 운용을 하면 한 10km 정도 투하가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제품을 사용해서 한 20km까지는 이제 투하가 가능합니다. 예. 드론 추락이 제가 직접 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상황이 좀 자주 많이 발생합니다. 드론이 참 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제가 뭐 봄에 작업을 했을 때도 한두 번씩 꼭 추락을 하고 가을에도 꼭 한두 번씩 추락을 합니다. 뭐 제가 운용을 하기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운용을 하다가 떨어져서 수리를 해달라고 좀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 뭐 드론은 제가 농업용 드론을 약간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 환경에 맞게 뭐 이제 최적의 드론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비용 부분에서 좀 상당히 뭐 호불호도 갈리고 시공업체에서도 너무 비싸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 운반 단가를 보면은
188,190원에 1헥타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소묘, 용기묘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 근데 들어온 운반 노임 단가는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은 일 계산했을 때 100에서 250, 면적당 25만원에서 4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들어온 활용도가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산림청에서도 이제 인력 운반에만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뭐 특수한 지형에 대해서 들어온 운반비를 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좀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까 제가 운반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영상 한 번만 좀. 이게 횡성에서 시연을 했던 동영상이고요. 실제 운반 거리는 한 80m 정도 됐었습니다. 땅에 닿으면 아까 보셨던 고리가 자동으로 풀려서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위에서 물건을 받아주는 작업자가 이 조종자의 그 거리감으로 인해 상당히 위험한 편인데, 위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가 없고, 뭐 인력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1헥타 필지 좋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면은 표시봉까지 다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내사항 하나 드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림항공본부에 그 TV 있습니다. 유튜브에. 예,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중에 질문 사항이 있어서 각 그 지금 오신 발표자분들께서는 좀 이따 그 자기 분야의 거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숲 엔지니어링의 그 손병택 대표님이신데요. 오랫동안의 그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 올리시고 계시고요. 또 특이한 이력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산림 현장의 디지털화로 꿈꾼다라는 우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의 디지털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하늘숲 엔지니어링 대표 손병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통적인 산림 사업 위주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요. 제가 준비한 좀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기존에 1박 2일, 2박 3일 그 강의를 하던 자료를 가지고 15분으로 함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저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해가지고 편집하느라 힘들었는데요. 사진 위주다 보니까 빠르게 넘길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강사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배경 지시 차원에서 저 앞에 있는 분이 뭘 설명하려고 하고 왜 앞에 나와서 발표자로 나와 있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걸 해서 차원에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정통적인 산림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산림 출신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림 현장에서 설계,
감리, 시공 업무를 단연간 영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드론이나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또 국토부 산하, 행자부 산하 이런 협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 산림 현장에서 그 산림 엔지니어링을 또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산림 현장에 이제 최신 기술들을 산림 현장으로 도입시켜 가지고 산림 발전을 이끌고자 많은 노력과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연역과 주요 업무는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요즘은 또 자기 PR 시대잖아요. 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사무실에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2019년, 20년, 21년 3년 연속 스마트 산림대전 대상을 수여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 ICT 컨퍼런스, 2021, 2022 ICT 컨퍼런스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대상 및 최우수상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한 업체에 상을 몰아주기가 엄청 힘듭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또 산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를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좀 슬라이드 넘기는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진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진짜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연구 사업인데 저희 사무실 수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바라도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연구 사업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과 PPT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3년 과제로 해가지고 연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림청이나 각 기관에서 현장에서 시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시연회를 하고 있는데요. 또 특이한 이력으로는 저희가 임도 설계를 실제로 라이다를 도입을 해가지고 납품했던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사방댐도 라이다, GPS, 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3차원 기반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분석을 해서 납품했던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저희가 5년,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줄자 땡기고 눈척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적인 산림조사 방법을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벌목 끝나고 나서 조림 설계할 때 과연 드론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또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빙을 했고 또 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림 지침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지적도나 수치 정도를 오버랩 해가지고 도면을 납품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사영상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납품을 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현장 이해력이 좋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뭐 60에서 70대 할아버지들도 누군데 축사 뒤에네 이런 식으로 바로 도면 이해를 하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저희 산림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진짜 현장에 있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전자장인데요. 또 하나는 또 FIS 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상지가 다 산악지잖아요. 기존의 해외 프로그램들은 다 평지나 유럽에서 쓰다 보니까 거의 좀 산악지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분도 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60% 이상이 산악지잖아요. 그래서 이 산악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답답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산림청에 라이다가 보급이 됐습니다. 보급이 됐는데 담당 주사들도 이 라이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라이다가 파일로 라스 파일이 나오는데 이 파일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지고 제가 그거를 기회 삼아 가지고 틈새 시장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박 나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해외 산림 토목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국내에 도입을 하려고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사무실의 슬로건인데요. 누군가가 기술 개발을 하면 어, 언젠가 조사 방법이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언젠가 또 단가가 개선될 것이고 이 모든 게 상호작용해서 현장에 적용된다고 하면 산림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수혜자는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산림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전문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 앞서서 마인드맵으로 내가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꼭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산림 드론이 쓰이고 있는 게 딱 요 정도더라고요. 드론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드론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또 페이로드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또 드론을 정확하게 하려면 측량 시스템, 측량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또 이렇게 측량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또 산림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이렇게 꼭지를 잡고 여러분들도 따라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념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드론의 종류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어가지고 드론에는 뭐 회전익, 고정익이 있고요. 말 다 아시다시피 회전익은 프로펠러가 돌면서 나오는 양력으로 비행을 하고요. 고정익은 날개가 고정이 되어 있고 엔진과 플롯 등의 추진력으로 비행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산림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V-툴 수직 이착륙기인데요. 고정익의 장점과 회전익의 장점을 합쳐놓은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재생이 될까요? 지금 이거 제가 컨트롤이 안 되네요. 그냥 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수직 착륙기를 쓰는 이유는 고정익은 한번 랜딩을 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산림은 인도 폭에서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이럴 때 인도치 5m 좁은 폭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이렇게 고정익 기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우 효과적입니다. 1시간에 50분 이상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많이 효과적이고 장시간 비행하기 때문에 또 카메라 화소도 4,200만 화소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드론 하는데 진짜 드론은 수단일 뿐입니다. 드론에다가 내가 원하는 페이로드를 뭘 달아가지고 뭐 RGB 카메라를 다냐, 열화상 카메라를 다냐, 라이다를 다냐, 초분광을 다냐, 뭐 다분광을 다냐. 또 요즘에는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드론에다가 스피커를 달 수도 있고 스포츠 라이트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페이로드로 장착을 해서 비행 이후에 데이터를 취득하셔서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산림 분야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드론을 많은 게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한 영상 촬영, 정사 영상, 다분광, 라이다, 모니터링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 기술도 필요 없는 그냥 띄워 가지고 낮장 사진. 낮장 사진으로도 충분히 전주공 사진, 뭐 중공 사진 이런 거에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인도 현장인데 기존에 중공 사진 내려면 핸드폰으로 찍다 보면 거의 한 50m 정도밖에 못 찍거든요. 드론을 다 띄워가지고 저 인도가 2km인데 전체 광경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수해 현장에서도 수해가 한 번 나면 뭐 기본적으로 한 100에서 200군데 나는데 일일이 현장을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감독관하고 협의해서 그 설계서를 납품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제 조사할 때도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A 지자체는 수해가 동시에 났을 때 줄자나 폴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옆에 있는 B 지자체는 드론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 또 B 지자체에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최신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사양상인데요. 왼쪽에 보신 사진은 지금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산처럼 나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벌채가 되어 있거든요. 가지고 말 그대로 정사양상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좌표와 스케일이 맞는 위성 사진, 정사양상을 취득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정사양상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현재 산림 분야에서 예전에는 정통적인 산림 사업만 많이 했지만 요즘 산림 분야가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뭐 등산로, 휴양림, 치유의 숲 이런 게 뭐 하다 보니까 치유의 숲 안에도 건물부터 조경부터 상하수, 전기, 건축 다 들어오거든요. 그 예전처럼 산림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드론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조림을 정사양상을 가미해서 오버랩 시켜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이 한 장을 가지고 하루를 떠들 수 있는 그만큼 이렇게 히스토리가 많은 현장인데요. 결론은 이 정사양상과 디지털 쪽으로 분석을 해서 잘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제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디지털 쪽으로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에 또 불법 조사 많이 하잖아요. 불법 조사도 예전처럼 그냥 뭐 핸드 GPS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드론과 GPS를 가미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건 어느 지자체인지 제가 보안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떤 건달분이 저 길을 막아놓고 차를 현장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조사를 못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드론을 띄워버려가지고 면접 조사를 해서 이제 산림과에 넘겨가지고 검찰로 넘겼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채석장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저도 애가 셋인데 예전에는 여기 GPS로 다 측량을 했거든요. 진짜 살 떨립니다. 살 떨려. 근데 광파기로 측량하면서 했는데 요즘에 드론 라이다 있으면 그냥 가서 한번 스캔해 버리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측량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분광 카메라인데요. 다분광 카메라만 잘 다루셔도 여러분 용역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할 수 있고 골프장에 가시면은 잔디 관리할 때 골프장 생명은 잔디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원하는 거는 1년 내내 잔디가 생육 상태가 좋게 원하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어디로 옮기세요 이렇게만 알려주셔도 그 업체에서는 엄청 좋아합니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레드 엣지를 이용해가지고 밴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통해서 산림 업무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산림항공본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잔불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저도 아이디어도 많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산불이 어디로 진행되고 있고 또 어디로 또 인력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그 산불을 막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다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어, 라이다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Z값을 정확하게 요즘에는 거의 Z값도 10cm 내로 스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수치 지형 대비 10배에서 20배 대비 정확해진 겁니다. 그리고 라이다를 활용해서 산림 토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사면 분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라이다로 할 수 있다 설명드리는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모니터링도 드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산림 병해충인데요. 요즘에 드론 관련 산림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드론 제철, 소나무 제철 관련해가지고 매년 거의 40억 이상 예찰에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사업 설명회도 있었는데
이제 산림 분야에도 드론을 활용한 업무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술을 습득을 하셔가지고 내 거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산림과학원에서 최근에 우리 산림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드론은 저희 이제 산림 거의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왔고 저희 사업 속에 들어왔습니다. 드론을 할 줄 아냐 못하냐에 따라서 업무 역량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드론 기술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드론 측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과연 드론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효율적이냐 궁금하실 거예요. 기존에는 여러분들 이 사진만 보셔도 끔찍합니다. 기존에는 핸드 GPS 들고 사람이 다 걸어야 돼요. 24일탑입니다. 한 이틀 걸리겠죠? 후림 때 경계지 걸었다고 해도 오차 범위가 10에서 20m다 보니까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드론은 한 20분 비행하고 정확합니다. XY 오차도 요즘에는 PPK나 RTK를 이용해서 거의 3cm 이내로 보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드론을 산림에 적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 산림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못 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지침이 많이 개선되고 해야지만이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기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드론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디지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15분이 다 됐다고 하시네요. 가지고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은 많이 있거든요. 고도비에 PPK, RTK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화면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항상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살림을 위해서 어떤 거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가지고 각자 역할에서 열심히 하신다면 언젠가 진짜 다 살림이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하신 손명택 대표님께서는 내려가지 마시고 계시고요. 우리 정덕구 사업이사님하고 김영우 대표님, 최용진 대표님 앞으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 없이 바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좋은데 계속 이어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의자 좀 올려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십시오. 예, 강의 순서대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병하고 이것 좀 올려주시겠어요? PPT도 올려주시고 커주시고. 네, 저 여기서 할게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시니까 떨리시죠? 강의 때는 또 쉽고. 예, 저희가 15분이 이게 되게 짧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2박 3일 분량을 갖다가 15분에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 손명택 대표님은 산림 전공이신가요? 우리 산림환경본부하고도 밀접하네요. 저도 자랑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산림과에 지금 박사과정 다음 학기 졸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지금 아주 네 분께서 다양한 분야의 관제라든지 또는 산림 화물 운송이라든지 또는 식생 관련돼서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그 배경은 우리가 앞으로 그 산림 드론이 산림과의 어떤 관계 또 우리 산림항공본부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활용 방법이 앞으로 우리 그 산림항공본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또 여기서 그 제안이라든지 또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그 산림항공본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그 우리 산림항공본부에서 또 항공과장님들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각 분야에 지금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세요. 근데 아마 산림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관련돼 있는 분들이 나와 계신데 질문이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 확인하셨나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시킬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럼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옆으로 좀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사항도 같이 질문도 해주시고요. 답변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블로 이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회사의 기술을 먼저 소개하다 보니까 특히 산림항공본부는 제 전 직장입니다. 그래서 네, 전 직장에 처가에 온 마음으로 답변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본부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사실 150kg의 규제 현실을 당연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드론에 대한 한계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군집 비행이 민간에서 활용되는 거를 사례를 찾으려면 아마 찾기 어려우실 거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군 사례부터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군 사례에서 최근 한 2년 전부터 이슈가 된 게 이제 멈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맨드, 언맨디드 팀 해서 실제 이제 유인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가 가면 그 뒤에 무인기가 따라가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개념인데 저희 파블로 항공에서는 그런 그 멈티에서 착안해서 실제 유인 전투기의 역할 자체도 드론이 대체한다. 그래서 실제 조종사가 메인 기체에 탑승하지 않고 메인 기체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 기체의 미션을 수행하면 그 메인 기체에서 같이 따라오는 드론 또는 추종하는 기체들에게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미션을 내린다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실제 민간의 사용 사례보다는 군용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례를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그 고압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제 전 직장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종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헬리콥터에서도 고압선이나 전기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하면 이미 고정밀 위성 지도를 쓰고 있고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고압선이 이동하고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 그 관제 시스템 안에서 그 포인트를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또 이슈 사항이 항상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런 환경을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압선에 대한 이슈는 조금 저희가 사전 답사로 인해서 없앨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최용진 대표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중에 그 묘목 운반 드론으로 했는데 뭐 시간이 뭐 다 다를 것 같다. 이 부분을 뭐 비용을 산정을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도 이 기준이 좀 많이 애매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뭐 금액 산정을 해서 운용을 했지만 일당으로 했을 때 뭐 면적이 좋으면 제가 뭐 금액을 100만 원에서 이제 그 250 같은 경우는 환경이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제가 이 금액을 불러서 했던 거고요. 그 안동에서 제가 그 250만 원을 불러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왔다 갔다 하는 비용과 기체가 이제 무리하게 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불렀고 저도 이 산정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산림청에서 뭐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산림항공과 재대행 팀장 박동성입니다. 최영진 대표님, 예, 혹시 산림 현장에서 예. 아직까지 이제 묘목만 운반해 보셨잖아요. 묘목과 뭐 수액 주머니, 네네네. 일반 화물도 좀 일부 운반을 했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는 혹시 뭐 용기묘라든가 해서 직접적으로 네. 산림 현장에서 식재료가 가능한 것도 혹시 연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뭐 시드 스프레이라든가 뭐 이런 것 쪽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실제 풀씨 뿌리기 그런 것도 지금 산에서 적용을 하려고 해봤는데 실제 사면에 풀씨를 뿌리면은 면적이 저희가 이 입제살포기 농업에 사용하는 입제살포기를 활용을 해도 되지만 이 면적에 정확하게 뿌리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서 그 시드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이거는 드론으로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압 분사기로 쏴서 작업을 하는데 드론으로는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식재까지는 사실상 드론으로 좀 먼 얘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병태 대표님, 예, 혹시 질문 사항 답변할 게 있으실까요? 예. 우선은 마지막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촬영한 드론으로 3D도 만들 수 있냐 하시는데 우선은 정사 영상 제작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2D, 3D는 기본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또 정사 영상으로도 이제 제가 뭐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 같이 아웃풋 시켜가지고 할 수 있냐 이런 옵션으로 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또 3D도 좋지만 3D보다는 KMZ라는 파일로 아웃풋 시켜가지고 QGIS나 구글어스에다가 오버랩 시켜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는 방식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테이슨의 김영우 대표님,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운영 관제를 하시는데 아까 굉장히 짧게 하셔서 질문 좀 받아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대표님한테 질문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산림드론 통합 운영 관제입니다. 뭐 운영하는데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또는 뭐 이런 거 좀 개선되고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이게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리성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편리성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거꾸로 피드백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도에 맞춘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할 일 같고요. 그다음에 또 늘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은 게 영상을 좀 현장에 통신이 안 좋을 때 안 끊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이제 많이 물으셔서 지금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추가로 또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항공본부랑 테스트를 할 건데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님이 순간순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얘를 또 활용하는 나중에 더 큰 목적을 이룰 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하고 비슷한 시스템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하다 보면 많이 묻는 게 야, 유튜브는 잘 되는데 왜 안 되냐라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유튜브는 개발비를 얼마 썼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걔들은 한 수십조 썼거든요, 사실은. 수십조를 쓰고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 수만 명 데려다가 개발을 한 건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단순하지만 실제 걔 보여지기 위해서 뒤에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다, 사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필요한 부분만 어쨌든 빨리 녹여낼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저희의 역할이죠, 사실은. 그래서 잘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석자 분들 중에서 질문 사항 받겠습니다. 네, 항공과장님.
네. 발표자 네 분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기부에서 그 공공혁신조달 관련해서 산불 진화 드론 개발 R&D에 이제 과제를 신청을 해서 과제가 선정이 됐고 그때 이제 그 부분에 긴집 드론 군집 비행이라는 것을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진화 드론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군집 비행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파블로 항공의 그 정덕우 이사님께 한번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앞 비행기가 가고 뒤 이제 여러 대가 두 대든 세 대든 네 대든 같이 이제 군집으로 비행은 가능하잖아요. 예, 이런 이제 일정적인 그런 이제 그 값에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헬기 진화할 때도 보면 편대 비행으로 예를 들어서 네 대가 편대비행을 가다 보면 조종사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조종을 하니까 1번기 타겟에서 물 뿌리는 거, 2번기 보면 2번기, 3번기, 4번기는 약간의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똑같은 곳에 물 뿌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이 우리 드론에서 예를 들어서 세 대가 군집으로 갔을 때 일정 간격으로 가지만 그 타겟도 분명히 이제 다를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장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군집 비행이라고 했을 때 되게 이제 일정한 간격만 유지한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이 간격에 대한 분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군집 비행을 완전 자동화하는 것만 군집 비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저는 군집 비행처럼 보일 수 있게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드론 아트쇼를 할 때 저희가 드론 아트쇼 지금 어제 611대를 띄웠거든요. 611대를 저희가 군집 비행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저희 관제 시스템에서 각각 개별 드론한테 별도의 시간 차이 경로를 생성하게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림항공본부에서 드론을 야간에 10대 너무 많으니까 5대 정도로 봤을 때 각각의 이제 1번 기체가 뭐 A 포인트에서 떠가지고 B 포인트가 산불 진화하는데 그 정확한 위치와 고도를 찍어주고 거기서 이제 3m면 3m, 5m면 5m 분류해가지고 별도의 경로를 생성시킨 다음에 1번기 보내고 2분 있다가 2번기 보내고 3분 있다가 3번기 보내고 4분 있다가 4번기 보내면 이게 마치 군집 비행처럼 순차적으로 미션 수행이 가능하게끔 구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종자가 실제 이걸 보면서 스트리밍을 보면서 조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미 관제 시스템에서 사실 비과시권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체도 자동 비행이 되고 그게 이제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에서 연동이 되면 사실 1번 기체뿐만 아니라 10대, 20대도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고유 시간차, 정확한 경로, 어떤 위치에서 포인트 드랍 이것만 정확하게 되면 마치 군집 비행으로 지금 그 산림항공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 산불 났을 때 헬기 14대가 가면 순차적으로 물을 뿌리고 복귀하시듯이 그렇게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게 퍼포먼스 할 때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약속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 그 타겟에 대해서 투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번기가 가가지고 투하를 했으면 거기에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번기는 그럼 어디다 투하를 해야 되냐? 근데 이게 포인트를 집어넣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산불을 탐지를 하고 뿌려야 되는데 이랬을 때의 활용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거는 완전 인공지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일단 산불이라는 게 이게 정말 소형 드론의 개념처럼 이게 소화탄 하나 떨어뜨려서 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대형 산불을 가정하면 항상 산불이 크고 화두 쪽에 진화를 할 거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얘가 한 번 갔다고 꺼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첫 번째 기체가 지금 저희 실제 유인기가 헬리콥터 떴을 때도 정확하게 떠서 어디가 화두인지 보고 그 위치를 토대로 조종사가 판단해서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원거리에서 드론으로만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그 조건이 되려면 그거보다 더 높은 고도나 아니면 정말 불이 나 있는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드론이 얘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그 1번기가 그 위치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걸 완전 자동화시키려면 지금 드론에
화두를 인지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화선을 잡을 수 있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카메라 기술과 위치 정보 기술이 연동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판단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후속 기체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그럼 정리를 하면 네. 정찰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찰 네. 드론이 이제 타겟을 위치를 알려주면 네. 그 입력된 값으로 군집비행 드론이 가면서 순차적으로 그 타겟에다 투하를 네. 할 수 있는 그건 자동으로 그건 가능한가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여러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에 우리가 한번 좀 더 연구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안동 팀장님 계시죠? 여기 계시네. 우리가 그 저번에 간이조수조하고 간식하고를 드론을 해가지고 내려줬잖아요. 그때는 우리 대원이 현장에서 그걸 받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웰컴 드론 거기서 지금에서 착지를 하게 되면 바로 고리가 풀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세 번째 대표님이 해주신 화물반 해서 그런 기술은 없고 실제 저희가 한 것은 처음에 그냥 떨어뜨려 보니까 투하를 해보니까 파손이 조금 있었어요. 그 진화용 호수라든지 그다음에 부식은 도저히 20m 이상에서는 떨어뜨리면 이런 물병이고 뭐고 다 파손됩니다. 가방까지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방법이 이제 슬링을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 대표님 하신 거는 드론에 저희가 아까 10kg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무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가장 조금 더 드리면 지금 대표님 여기 어디야? 저 웰컴 드론 하신 대표님 하신 거랑 저희가 조금 다른 건 저희가 하는 거는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영하 한 10도. 지금 대표님 하신 거는 영상.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를 가지고 15분 이상 비행한다는 거는 겨울에 영하 15도에서 이거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반 무체 이외에 딴 거 다른 더 무게를 단다는 건 지금 저희가 뭐 더 달아보려고 연습을 하고 했었는데 더 달기도 부담스러웠고 또 그 호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다 보니까 그 어떤 장비들이 달면 좋은데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연구 과제로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술로는 아까 대표님 하신 것처럼 해보지는 못했고 만약에 대표님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접목해서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면 안동관리소의 김주현입니다. 같이 팀장님하고 드론 화물 운송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와 그리고 시간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산림 쪽에 접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산불 진화에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산불 현장에 가 있는 대원들을 위해 호수나 그리고 이제 이동식 저수조라는 그 간이 저수조라는 물자와 부식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봄철에 나가는 경우, 봄철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날씨도 매우 추워가지고 배터리에 대한 문제점, 아까 팀장님 설명하셨던 그 문제점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야간에 비과식권 비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정확한 대원들의 있는 위치도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찰용 드론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카메라를 아래로 봐가지고 이 울패진 그 산림 속 가지 사이에서 물체를 투하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는 거의 개벌 지역 그리고 그 비과식권이든 아니면 이제 그 직접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사지여가지고 좀 가능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산림 쪽에 저희가 좀 접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좀 보완 사항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웰컴 드론 그 대표님께서 저희 산림에서의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산림 쪽에 대해서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뭐 여러 현장을 좀 많이 다녀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리 같은 부분은 실제 뭐 한 30km 정도까지는 페이로드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프도 한 20m 가량 제가 길게 늘어뜨려서 테스트도 해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고리가 버티고 이제 그 스프링 텐션을 조절을 해서 풀림 힘의 정도를 갖다 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드랍 같은 경우는 제가 울릉도에서 좀 드랍을 좀 했습니다. 울릉도 들어갔을 때 한 비행을 한 2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드랍을 하려고. 그 거리도 한 480m에 고도가 정확히 270m였습니다. 그 좌표를 기억을 하고 그 위치에서 계속 투하를 했는데 실제 오차 범위는 이제 현장에 올라가서 봤을 때 한 10m 내에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에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그 위치만 좌표만 기억을 하면은 그런 드랍하는 부분도 충분히 뭐 극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질문사항이 와서 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 드론 화물 운반을 제한하는 운반 능력, 법률적 안전 등의 제약 사항이 있나요?라고 질문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따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항공법에 준수하셔가지고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그 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지연 씨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통합관제 시스템과 군지 비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통합관제 시스템에서 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한번 분석하고 확인하는 용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전파했을 때 상대 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록을 해서 나중에 확인하고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이번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하고 으로 결국은 이제 활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비행 정보도 같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수집된 비행 정보로 향후 이제 경로를 미리 만들거나 또는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의 비행 조작을 하라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날리면 그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처박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데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10번을 날렸는데 그중에 유의미한 실제 비행이 한 번밖에 없더라. 저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엄청나게 찍지 않습니까? 막 수천 장, 수만 장씩 찍는 분들도 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진 몇 개 없거든요. 건질 게 없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계획을 하고 찍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이렇게 날렸던 거를 한 번씩 서로 교육 공부를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군집은 우리 정 이사님이 아마 답을 해주실 그 사실 군집 비행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정확하게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비행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 실제 사례로 저희가 이제 드론 물류 배송을 가평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2번의 비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모든 비행 로그를 기록하고 이착륙 지역에 대한 정밀도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항공안전기술원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전하게 정밀하게 비행할 수 있다라는 자료로도 쓰이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FC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튜닝 작업을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드론의 비행 안정성 고도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손병택 대표님 그 질문사항 혹시 보셨나요? 산림 현장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프라, 인력,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산림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이런 지침에 드론을 써라, 뭐 정밀 GPS를 써라 이런 지침들이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우선 행정적으로 지침에 뭐 GSD 얼마 이하 또 그런 어떤 품질에 준하는 그런 지침들이 그 명시가 되어야 저희 산림 엔지니어링들도 현장에서 그 정확도 기준에 준하게 결과물을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드론 단가라든지 드론 내찰, 뭐 임업진흥원, 산림청하고 임업진흥원에서 단가 그 연구를 하였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앞으로는 조림, 숙각구기, 뭐 풀베기 이런 요소에 맞게 그런 단가들을 책정을 해서 행정적으로도 지침이 좀 만들어져야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좀 기술적으로 좀 앞서가는 업체들이 최신 장비를 활용해서 또 지자체에 좀 이렇게 시연회라든지 앞으로 이런 현재 이런 할 수 있다 해결 능력과 정확성을 입증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앞으로는 좀 더 다반화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블로 항공의 정덕우 사업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 들어온 건데 지금 그 야간 산불 발생 시에 철탑이라든지 이런 그 충돌의 그 안전 시스템 같은 게 혹시 있는지를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지금 드론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탐지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한 드론의 목적 자체가 물류 배송이기 때문에 사실 물류 배송은 드론이 가볍고 그 무게만큼 물건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이제 옆에 이제 통합 관제 플랫폼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아예 관제 시스템에 그 고압선에 대한 위치, 위험물에 대한 위치를 실질적으로 찍어서 피해 나가게끔 경로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RTK 신호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로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지오펜스라고 하는 기능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야간에 헬기를 띄운다든지 지금 드론을 띄운다는 것은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잔불이라든지 어떤 화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이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피 기술이라든지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참석자분들 중에서 그 질문 사항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항공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고민과 그리고 이런 세미나 포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 먼 송도까지 와서 왜 여기 직원분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드론과 관련된 분들이 참여했는지를 고민을 해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블로 이사님을 비롯해서 네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미나 때도 참석하실 거죠? 네. 우리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산림항공이라는 부분 그리고 산림 드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시키는 거냐 참여입니다. 참여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3, 4년째 참여하고 있는데요. 변화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요즘 그 산림항공본부의 이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여기 지금 뭐 팀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도 와 계신데 항상 저희는 요번 저도 강원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산불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시간 내에 최소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게 국가적 또는 개인 손실을 기업이라든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현장 바로 그 동네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픈 부분도 많습니다. 밤을 새면서 일주일 넘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산림을 사랑하고 또 산림항공부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네 분처럼 참여해 주시고 여기 와 주신 분들의 이런 작은 행동이 우리나라를 좀 그 기반을 다져가는 그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참석해 주신 산림항공본부 전체 이런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항공 과장님이시죠? 예,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산불 진화 드론을 21년도에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서 현재 26대 진화 드론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압축 에어로졸 형태로 분말 형태입니다. 그게 총 통무게까지 해서 12.5kg인데요. 분말이다 보니까 초속 한 5m 정도만 바람이 불어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 비산일 돼 버려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우리가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운영하고 있는 진화 드론은 1세대 드론이라고 칭하고 싶고요.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산불과와 과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화약제도 거의 한 30kg급까지. 그래서 그것도 또 할 수 있는 또 드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론 개발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타는 30kg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실증하기 위한 시험 비행을 일단 다음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진화 드론이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2세대 이제 진화 드론의 형태로 나갈 텐데요. 여기에 또 발맞춰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들, 군집 비행이라든지 통합 관제 시스템, 그러니까 통신 음영 지역을 이제 해소하는 문제들을 좀 이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진화 화물이라든 것들을 또 드론을 활용을 해서 화물 운반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보완하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토론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학술 세미나는 이렇게 좀 마치고요. 또 다음 진행은 우리 김용호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내려가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줌을 이용해서 이제 그동안 마무리 말씀을 이제 끝으로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줌을 통해서 잘 들었고요. 저도 관상에 있다 보니까 또 코멘트를 몇 개 좀 같이 공유한 것 같아요. 유익했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다른 분야지만 또 관련 있는 분야에서 드론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다 말씀드리고, 3년째 드론과 관련된 이런 일정들 하는데, 뭐 본부장으로서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뭐 단순하게 발표를 앞으로도 해달라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김정은 사무총장님 요청했지만 그건 단순한 리퀘스트일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특장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보자. 그 실증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좀 강화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저온 조건 또 뭐 산림의 울패에 따라 가지고 그게 우리가 해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한계를 짓고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솔직히 또 산불을 주로 끄다 보니까 헬기를 서포트하면서 드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을 하는 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손잡고 아까 발표하신 내용을 조금 더 산림 쪽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조금 더 가속도를 내서 이런 적용 분야에서 드론의 기술, 산림 드론, 또 산림 재난 관리 이런 데 좀 같이 한다고 하면 저희 항공본부 임무, 또 산림청의 재난관리 목표, 또 대한민국의 또 산림보호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여기 같이 오늘 발표하신 분들 또 구체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별도로 또 자리를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 준비하거라 우리 직원들 지금 플랜카드 정리하고 그러는데 먼 데서 고생을 하십니다. 뭐 근데 고생을 한 만큼 우리 산림항공본부 산림청의
드론 발전에 기여를 각자 하신다 이렇게 좀 자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호 팀장 마이크 넘길게요. 예. 자,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해진 그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또 세미나가 진행된 것 같아서 드론 그 팀장으로서 너무 좀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끝으로 세미나를 마치면서 예, 단체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 참석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대표님들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찍겠습니다. 단성 때문에 한 2개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